남의 건물에 들어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캐나다인 여성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국도 똑같은 거였어. 중국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당신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울부짖는데요. 친절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을 한 것입니다. 왕따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 캐나다 여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30살 캐나다 여자 린다입니다. 지금은 웃고 있지만 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오타와에 살고 있는데요. 오타와는 캐나다 수도이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여름에는 따뜻하고 활기찬 곳입니다. 오타와는 자연의 고요함과 도시 생활의 분주함이 공존하는 대조적인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항상 다른 곳으로 향하는 디딤돌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시아의 신비함과 문화, 사람들을 꿈꿔왔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을 때 저는 큰 도약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떠났던 날을 어제 일처럼 기억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포옹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조심해라, 전화하는 거 잊지 마세요라는 말을 많이 했죠.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 편도 항공권을 마치 다른 세계로 가는 열쇠처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비행시간은 길었고 경유지 체류 시간이 오래 걸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제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중국에 도착하자 캐나다의 쌀쌀한 날씨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열대의 열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다른 우주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생생한 색감, 낯선 향신료의 향기,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의 소리 등 모든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현지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었죠. 언어 장벽, 다양한 교수법,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엄청난 보람도 느꼈어요. 제 학생들은 정말 훌륭했어요. 밝고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넘치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죠. 그들은 힘든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만들어 주었죠. 중국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모험이었어요. 중국 음식은 매콤하고 풍미가 뛰어나며 캐나다에서 먹어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언어도 조금 배웠으며 현지 요리 기술도 익혔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사는 것 같았어요. 물론 가끔 관시문화라고 하는 뒷돈 문화가 절 곤란하게 하기는 했지만 캐나다에서도 주던 팁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죠. 좋은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었죠. 저는 아시아에서 제 기반을 넓히고 싶었습니다. 중국을 제 영원한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한 걸음처럼 느껴졌죠. 학원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받았어요. 저는 충분히 저축을 했고 중국이 저에게 마음을 열어준 것처럼 더 크게 학원을 확장해서 영어 공부를 많은 학생들에게 시키고 싶었어요. 학원을 같이 운영했었던 중국인 첸은 지금이 기회라고 절 설득했죠.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돈을 첸에게 넘겨주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보수적인 기질이 있어서 첸이 사업 확장을 하는데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중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영어 학원에서 강사가 되기까지가 모든 것이 너무나 수월했던 탓일까요? 아니면 아시아에 대한 환상 때문일까요? 저는 친구를 너무 믿었어요. 저는 단순한 강사가 되는 것이 아닌 학원의 원장으로 능숙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제 모습에 빠져 있었습니다. 학원은 공사를 시작했고 저는 이 공사가 끝나기만 하면 청도 전역에 제 영어학원이 있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분명 서류상으로 제 명의인 학원 법인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공사가 끝난 뒤 학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모두가 저를 모른 척했어요. 무슨 일이죠?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은 황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린다 선생님은 첸 선생님이 학원을 확장하는 동안 저희를 버리셨잖아요. 선생님이 첸 선생님을 배신하셨는데 무슨 깡으로 지금 학원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첸의 돈을 다 빼돌리려고 했다고 주장했어요. 저 역시도 학원법인 명의의 서류를 보여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어요. 이건 다 거짓소리였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우습게 봤던 거죠. 결국 경찰까지 개입이 되었어요. 알고 보니 첸은 보기에는 제 명의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제 돈으로 학원을 확장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슬려서 마치 제가 자기에게 사기를 친 것처럼 배경을 만들어 두었어요. 경찰과 중국법은 저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사기당한 사람이었죠. 심지어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전 사기를 친 사람이었어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심지어 경찰은 공권력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해달라며 돈을 요구했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중국에 환멸이 났습니다. 저는 결국 제가 3년을 바쳤던 중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사랑에 빠진 나라, 제가 쌓아온 삶, 제가 키워온 꿈을 떠나야 했습니다. 오타와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제가 바라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돈도 잃고 꿈도 잃었어요. 저는 꿈을 포기한 것 같은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우울증과 싸웠고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저는 아시아에 대한 사랑을 느끼면서도 환멸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모험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한국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중국에서의 상처가 아직 생생했고 또 다른 배신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관인지 아니면 단순한 고집인지 모를 내면에 무언가가 기회를 잡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짐을 싸서 작별 인사를 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모험을 향해 떠났습니다.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한국이 제 삶을 변화시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이지만 희미한 희망을 품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짐을 싸서 다시 한번 작별 인사를 하고 한국이라는 미지의 미래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제가 그토록 찾던 것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중국과 한국의 대조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은 효율성과 현대성의 경이로움으로 청도 공항의 혼란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항상 택시를 탈 때마다 사기당하는 것을 걱정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었어요. 택시뿐만 아니라 밤에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었어요. 저는 발리에서는 경험해본 적이 없는 공항철도를 타보고 싶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시내로 이동하면서 저는 부드러운 승차감과 한국 인프라의 정밀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의 유명한 기술 발전을 처음 맛보는 순간이었고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지도 앱을 쓸 수 있었어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제약이 많았습니다. GPS 장치나 SNS 같은 어플들을 나라가 허용하는 것들만 쓸 수 있었거든요. 저는 중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도착한 지 며칠 후부터 영어 학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원은 카페와 작은 상점들로 둘러싸인 활기찬 동네에 있었어요. 원장님인 지연 선생님은 온화한 태도를 가진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낯선 환경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즐거웠습니다. 저와 캐나다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고 영어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전염성이 강했고 곧 저는 아카데미에서의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 가르치는 것은 중국과는 달랐어요. 더 많이 배우려고 했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서 중국에서의 상처가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상처는 제가 너무 쉽게 경계를 늦추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성격 탓에 회사 안팎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점은 한국에는 뒷돈 문화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중국은 관시라고 하면서 뒷돈을 문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관시란 상호호의와 관계에 기반한 소셜 네트워킹의 한 형태로 비즈니스와 개인적 거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잘 봐달라고 하면서 빨간 봉투에 돈이나 물품들을 넣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문화였어요. 저는 이 문화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제 실력을 의심하곤 했습니다. 실력이 좋지 않아도 관시를 통해서 학원에 계속 있는 선생님들이 중국에서는 아주 많았거든요. 사실 저는 이 문화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중국 사람들에게 관시를 잘 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사기를 당했을 때 아무도 제 편을 들지 않았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관시가 이상했어요. 결국 돈으로 상대방의 환심을 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는 즐거웠지만 지금까지 연락을 유지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에서는 인맥과 관계는 좀 더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바탕 위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잘 가르치지 못하는 선생님은 학생들이 바로 직접 피드백을 해줘서 선생님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지연 선생님이 아파트를 월세로 살지 않고 전세로 사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어요. 제게는 생소한 개념이었고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캐나다에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고 월세만 있었거든요.
저 역시도 월세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사기를 당한 경험 때문에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연 선생님은 한국에서 전세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부가 많은 규제를 통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월세보다 복잡한 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확실히 전세로 집을 구하게 되면 돈을 더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전세를 구하고 싶었지만 복잡한 법 때문에 다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지연 선생님은 자기가 이것을 한다고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직접 부동산을 데리고 돌아다니셨어요. 저에게 다양한 집들을 보여주셨어요. 저마다의 매력과 특색이 있는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마침내 조용한 동네에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저는 계약을 하는 순간까지 정말 검토에 검토를 거듭했습니다. 불안해서 변호사를 고용하기까지 했어요. 제가 계속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어서 지연 선생님은 기분이 나쁠 법도 한데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꼼꼼한 모습이라서 다행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선생님한테 죄송했지만 여전히 사람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결국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전 진정한 제 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연 선생님은 축하한다고 하면서 다음에는 전세가 아니라 매매를 해서 진정으로 한국 사람이 되라고 말했어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이 새로운 나라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자 서울이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살 때는 내가 몰랐던 불편함들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중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저는 거의 매일같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곤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한국이 훨씬 더 발전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3년 넘게 살았던 중국에서보다 한국에 와서 오히려 더 많은 대화를 한 것 같아요. 도시의 리듬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중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질서와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온 뒤로 다른 아시아 국가는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나서는 볼링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지금의 남자친구인 용우를 만났습니다. 용우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친절함의 화신이었어요. 그는 제가 한국어를 시도할 때마다 인내심을 갖고 항상 도움이 되는 표현이나 교정을 해줬어요. 번잡한 도시가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듯한 청계천을 따라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면서 우리의 사랑은 꽃을 피웠습니다. 상처를 딛고 사랑의 영역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용우는 정말 멋있었어요. 제 눈에는 가장 잘생긴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키도 중국 사람들처럼 작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드라마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해줬어요. 데이트를 하면 당연히 돈은 용우가 내고 제 자존감을 올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용우는 한국에서의 삶에 더 확신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개인적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했고 어떤 근본적인 동기 없이 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유대감은 사회적 또는 직업적 영향력 측면에서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기반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셨다니 다행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